수연 씨는 퇴근길 분리수거장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친정 반찬통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그냥 상해서 버렸어. 남편은 투명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콩자반, 시래기국, 멸치볶음, 엄마의 사랑이 담긴 모든 음식이 한 번도 먹지 않은 채 몰래 버려지고 있었던 거죠. 대체 왜일까요? 남편은 왜 친정 음식만 보면 이렇게 거부하는 걸까요? 결국 수연 씨는 결심합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말이죠.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본 남편의 모습은 상상도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한 남자의 숨겨진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해가는 부부의 감동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수연은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에서 남편 도연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늘 사람들로 붐비는 분식집이 있었고 낡았지만 정든 슈퍼가 있었죠.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분리수거 트럭 소리, 골목길을 쓸고 닦는 아주머니들의 수다 소리, 학교 가는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 모든 것이 수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결혼한 지 벌써 3년째 수연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매일 출퇴근을 반복하며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수연은 그 평범함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면 수연은 친정에 들렀습니다. 친정은 전철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는데 그 짧은 거리가 수연에게는 마음의 안식처로 가는 길이었죠.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반겨주었고 엄마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딸을 맞이했어요. 어머, 우리 딸 왔네. 도연이는? 도연이는 회사 일 때문에 못 왔어요. 다음에 같이 올게요. 그래, 그래. 들어와서 앉아라. 엄마가 반찬 많이 준비해놨어. 친정 엄마는 딸이 오는 날이면 늘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콩자반, 우엉조림, 김부각, 시래기 된장국, 무나물, 멸치볶음, 깻잎장아찌 어릴 적부터 먹어온 그 맛은 수연에게 삶의 위로이자 안식처 같은 것이었죠. 엄마가 정성스럽게 담아주는 반찬통을 받아들 때마다 수연은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수연아, 이건 콩자반이고 이건 우엉조림인데 도연이도 좋아할 거야. 김부각은 너 어릴 때 엄청 좋아하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시래기 된장국은 국물 많이 넣어뒀으니까 데워 먹으면 돼. 고마워요, 엄마. 우리 도연이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집에 가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반찬통을 소중히 가방에 챙겼습니다. 엄마의 손맛이 배어 있는 그 반찬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추억이었고 고향의 맛이었죠. 그 반찬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가져오기만 하면 며칠 안 돼서 반찬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연이 맛있게 잘 먹나 보다 싶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이 친정 음식을 좋아한다는 건 며느리로서 뿌듯한 일이었으니까요. 수연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죠. 엄마, 도연이가 엄마 반찬 너무 잘 먹어요. 며칠 만에 다 먹어치웠어요. 그래, 우리 사위가 입맛이 좋네. 다음에 더 많이 해줄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반찬이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어떤 때는 수연이 직접 먹을 틈도 없이 하루 이틀 만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보, 내가 어제 가져온 콩자반 못 봤어요?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어디 갔죠? 그러면 도연은 늘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상한 것 같아서 버렸어. 상했다고요? 어제 만든 건데요.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그냥 냄새가 좀 이상해서 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냄새가 이상했어요? 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응, 내가 예민한가 봐.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도연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 대화처럼 들렸죠. 수연은 작은 의심만 품었을 뿐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도 있고 남편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한두 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엔 더 신선한 걸로 가져올게요. 엄마한테도 말씀드려야겠어요. 수연은 그렇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위화감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목구멍에 걸린 작은 가시처럼 마른 기침이 나올 것 같은 답답함처럼 말이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부각을 가져가면 도연은 너무 질겨서라고 했고 시래기 된장국을 가져가면 국물이 탁해서라고 했어요. 우엉조림은 너무 달아서 멸치볶음은 비린내가 나서 깻잎장아찌는 너무 짜서 버렸다고 했죠. 매번 그럴듯한 이유가 붙어 있었지만 수연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음식 솜씨가 나쁜 것도 아니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이상하네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수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도연이 친정 음식을 좋아한다고 칭찬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친정에서 가져온 무나물을 식탁에 올렸어요. 엄마가 특별히 참기름을 넉넉히 넣어 만들어준 것이었죠.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요.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거예요. 참기름도 많이 넣으셨대요. 도연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한 입만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급하게 물을 마셨어요. 아, 미안.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괜찮아. 그냥 오늘만 그런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연은 알아챘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스친 그 미묘한 거부감을. 그건 단순히 속이 안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그의 표정에 담겨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억지로 참는 듯한 견디기 힘든 무언가를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친정 반찬을 먹을 때마다 보이는 미묘한 표정 변화, 늘 반찬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럴듯한 핑계들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수연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도연이가 친정 음식을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엄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결혼 전부터 도연은 친정을 잘 따랐고 엄마도 사위를 무척 좋아하셨으니까요. 명절 때면 도연은 친정에 먼저 가자고 할 정도로 장모를 잘 모셨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수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의문이 자꾸만 그녀를 깨웠으니까요. 조용한 밤,
남편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그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수연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이 사소한 의문이 곧 그들의 결혼 생활 깊숙이 숨겨진 커다란 비밀로 이어질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조용히 흐르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수연은 평소처럼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저녁 6시, 주변은 퇴근하는 사람들과 저녁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로 붐볐어요. 수연은 익숙한 길을 걸으며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죠.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뭘 해먹을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일까? 그런 평범한 고민들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가는데 문득 익숙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연은 무심코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는 곳, 그 사이로 보이는 반찬통, 그건 분명 친정 엄마가 쓰시던 반찬통이었어요. 노란색 뚜껑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엄마가 20년 넘게 사용해온 바로 그 반찬통이었죠. 저거. 수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가까이서 확인해 보니 틀림없었어요. 엄마 반찬통이 맞았습니다. 수연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음식은 고스란히 담긴 채로 반찬통이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엄마가 정성스럽게 담아준 콩자반이 그대로 한 젓가락도 건드리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뚜껑에는 랩까지 씌워져 있었어요. 먹으려고 한 흔적조차 없었죠. 아니 왜?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입술이 바짝 말랐죠. 수연은 반찬통을 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연이가 이걸 버렸다고? 먹지도 않고? 지금껏 도연이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해서 버렸다는 말, 냄새가 이상해서 버렸다는 말, 너무 달아서, 너무 짜서, 비린내가 나서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예 먹지도 않고 그냥 버린 거였습니다. 엄마의 정성이, 사랑이, 그 모든 마음이 담긴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에 버린 거였죠. 수연은 반찬통을 꼭 쥐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도연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태도였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수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통 버렸어요? 그냥 좀 그래서. 도연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 담담했죠. 좀이 뭐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손에는 아까 주운 반찬통이 들려 있었어요. 도연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을 보더니 잠시 표정이 굳었죠. 먹기 싫었어. 단 3마디였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이 대화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수연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연애한 기간까지 합치면 5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무심하고 어쩐지 벽 같은 느낌이었어요. 먹기 싫었다고요? 그럼 말을 하지 왜 그냥 버려요?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건데. 수연아, 나도 사람이야. 먹기 싫은 것까지 억지로 먹을 순 없잖아. 그럼 미리 말을 하든가요? 제가 다시 가져가든지 할 텐데 왜 먹지도 않고 몰래 버리는 거예요? 미안해. 도연의 사과는 너무나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냥 상황을 넘어가려는 듯한 사과였죠. 수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도연은 입을 다물고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연은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도연은 밥만 몇 숟가락 먹고는 그만 먹겠다고 했어요. 식탁 위로 흐르는 적막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수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친정 반찬만 유독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엄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단순히 입맛이 안 맞는 걸까? 하지만 결혼 초기엔 분명 잘 먹었어요. 오히려 맛있다고 칭찬까지 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수연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없이 캄캄했어요. 마치 지금 수연의 마음처럼 말이죠. 불현듯 불안이 스쳤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숨겨진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친정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엄마가 모르게 도연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연이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화면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죠. 수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편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죠. 이제는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도연이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의문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듣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밤은 깊어갔고 수연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고 가슴속에는 불안이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옆에서 먼저 잠든 도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출근길에 전자제품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었어요. 수연은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최신 기기나 전자제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저기요, 혹시 작은 카메라 있나요? 집에서 쓸 건데. 가게 주인은 수연을 잠깐 훑어보더니 진열대 뒤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죠. 요즘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 앱 깔아서 연결만 하시면 돼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남편을 감시한다는 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려 하지 않았고 수연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가방 속 작은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편을 의심하고 감시하려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도연이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수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서둘러 집에 도착한 수연은 상자를 열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았어요. 정말 손톱만 한 크기였죠.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카메라와 연결했습니다. 설명서를 보며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다행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제 어디에 설치하지? 수연은 주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연이 반찬을 버릴 때 주방을 이용한다는 건 분명했어요. 냉장고에서 꺼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었을 테니까요. 수연은 싱크대 주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도연은 주방 쪽을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설거지도 수연이 하고 청소도 수연이 했죠.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연은 싱크대 아래 수납장 안쪽 그릇 뒤편에 작은 틈새를 발견했어요. 그곳에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각도를 여러 번 조절해서 냉장고와 싱크대가 잘 보이도록 했죠. 휴대폰으로 확인해 보니 화면이 선명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싱크대에서 무언가 하는 것도 다 보였어요. 밤에는 야간 모드로 전환된다고 했으니 어둠 속에서도 촬영이 가능할 거였죠.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수연은 휴대폰을 꼭 쥐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죠. 수연은 매일 밤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수연은 다시 친정에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엄마한테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시래기 된장국이랑 콩자반 많이 담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도연이 좋아하는 거지? 네, 엄마. 수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도연이 버릴 음식이었지만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수연이 냉장고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살짝 돌려보더니 다시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죠. 그날 밤 수연은 일부러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카메라 화면을 켰어요. 주방이 어둡게 보였지만 야간 모드 덕분에 윤곽은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도연이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도연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연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도연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오늘 넣어둔 반찬통을 꺼냈어요. 수연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도연은 반찬통을 싱크대에 올려놓더니 서랍에서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반찬통 뚜껑을 열어 안에 든 콩자반을 통째로 봉투에 쏟아부었어요. 냄새도 맡지 않았습니다. 맛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음식을 봉투에 담았죠. 시래기 된장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물까지 모두 봉투에 쏟아부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하고 기계적인 움직임,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봉투를 묶으려던 도연이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봉투를 들어 냄새를 맡으려는 듯 얼굴을 가까이 했다가 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역한 냄새를 맡은 것처럼 말이죠. 도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수연은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다시는 이런 냄새 맡고 싶지 않아. 도연은 중얼거리며 봉투를 꽉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반찬통은 물로 대충 헹궈서 싱크대 선반에 올려놓았죠. 수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슨 냄새? 무슨 의미일까? 엄마가 만든 음식에서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걸까? 머릿속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콩자반과 시래기 된장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리 없었어요. 수연도 먹어봤는데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런데 도연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혹시 친정 음식 자체를 거부하는 건가? 아니면 엄마를 싫어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의문만 더 깊어졌죠. 도연이 주방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이불 속에 숨기고 눈을 감았어요. 곧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자?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연은 자는 척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수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장면으로 가득했어요. 도연의 차가운 표정, 기계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 중얼거림. 다시는 이런 냄새 맡고 싶지 않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슬픔과 분노, 혼란과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그날 이후 수연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남편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냉장고를 열 때마다, 주방으로 향할 때마다 수연의 시선은 그를 따라갔죠. 마치 낯선 사람을 경계하듯이 말이에요. 도연은 그 이후로 친정 반찬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수연이 냉장고에 친정 음식을 넣어두기만 하면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태도로 모든 걸 드러냈죠.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친정에서 가져온 깻잎 장아찌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엄마가 특별히 양념을 약하게 해서 만들어준 거였어요. 도연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배불러서 못 먹겠어. 아직 반도 안 먹었는데요. 오늘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래. 미안.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아예 친정 음식 앞에 앉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 같았죠.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수연은 점점 더 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도연의 태도는 단순히 음식을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친정 반찬을 보면 긴장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피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도연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수연은 거실 소파에 놓인 도연의 휴대폰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너무 많은 의문이 쌓여 있었고 답답함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니 잠금 패턴을 입력하라고 나왔어요. 수연은 도연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다는 표시가 떴죠. 두 번째로 수연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어요.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은 세 번째 시도에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는 가운데 연락처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가 힘들었죠.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가 수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장모님이. 수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친정 엄마 번호는 이미 장모님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수연은 그 번호를 눌러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최근 한 달간 수차례 통화한 흔적이 있었어요. 짧게는 3분, 길게는 20분까지. 통화 시간대도 다양했죠. 낮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밤 늦은 시간에도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샤워가 끝나가고 있었죠. 수연은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았어요. 도연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거실로 왔죠. 뭐해? 아, 그냥 TV 보려고. 수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장모님이는 누구일까? 왜 도연은 그 사람과 자주 통화를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수연에게는 말하지 않은 걸까? 설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이라도 한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 도연이 친정 엄마와 싸운 건 아닐까? 아니면 엄마가 도연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걸까? 그래서 친정 음식을 거부하는 건가? 하지만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자칫 엄마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죠.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가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친정을 싫어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을까? 엄마와 도연 사이에 수연이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더 심각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수연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도연을 바라보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결혼한 지 3년 함께 살면서 서로 모든 걸 나눴다고 생각했어요. 기쁨도 슬픔도 고민도 걱정도 모두 함께 나눴죠. 그런데 지금 도연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친정과 관련된 중요한 무언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장모님이를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정말 장모, 그러니까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저장해 둔 걸까? 여보, 나 먼저 갈게. 도연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거실에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연이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온 신경이 어젯밤 본 그 이름에 쏠려 있었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수연아,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응?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밥맛도 없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국 한 그릇을 받아왔지만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어요. 자꾸만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죠. 친정 반찬을 버리던 차가운 표정, 다시는 이런 냄새 맡고 싶지 않아라고 중얼거리던 모습, 가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장모님이라는 이름. 나 미쳐가는 건가? 수연은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의심은 점점 깊어지고 부부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죠. 밥 먹어요. 응.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침묵만 흘렀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공간을 채웠어요. 수연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가 누구냐고, 왜 친정 반찬을 그렇게 거부하냐고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도연이 화를 낸다면?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도 아니면 더 심각한 진실이 드러난다면? 수연은 두려웠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수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린 하늘, 불빛 켜진 아파트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부부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수연이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도연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고 수연도 정시 퇴근을 했죠. 두 사람은 각자 할 일을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주 가져온 친정 반찬통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죠. 엄마가 정성껏 담아준 멸치볶음이었어요. 무언가가 수연의 가슴 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의문과 답답함,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수연은 반찬통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당신 잠깐 이리 와봐요. 수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도연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수연의 표정을 본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이거 봐요. 이게 뭐예요? 수연은 반찬통을 도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반찬통을 보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반찬이잖아. 언제 가져온 건지 알아요?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이나 됐는데 왜 손도 안 댔어요? 바빠서 못 먹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당신이 친정 반찬 버리는 거 다 봤어요. 먹지도 않고 그냥 버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왜?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카메라 설치했어요. 당신이 반찬 버리는 거 다 녹화했다고요.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연이 친정 반찬을 봉투에 쏟아붓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도연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봐요. 장모님이는 누구예요? 수연은 휴대폰 화면을 받고 도연의 연락처를 보여줬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내 휴대폰을? 네, 봤어요. 당신이 숨기니까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장모님이가 누구냐고요? 자주 통화하던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깨가 축 처졌죠. 당신 왜 엄마가 주는 반찬만 버리는 거예요?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면 엄마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뭔데요? 왜 그러는 건데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당신 믿고 결혼했어요. 서로 숨김없이 살자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속여요? 왜 말을 안 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아, 말해봐요. 제발 말해줘요. 도연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괴로워. 냄새? 무슨 냄새요? 수연은 도연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연의 떨리는 손을 잡았어요. 무슨 냄새가 괴롭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해줘요.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반찬 전부 친정 냄새야. 친정 냄새요? 응. 그 냄새 맡으면 그때 생각이 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진실이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말해줘요, 여보. 제발. 수연아, 너무 힘들어.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도연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나한테 말해요. 우리 부부잖아요. 도연은 결국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떨렸죠. 사실 너랑 결혼하기 전에 내 엄마가. 도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죠.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요?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상처를 건드리는 게 너무 아픈 듯 했어요. 무슨 말이었어요? 수연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어요. 엄마가 도연에게 무슨 말을 했던 걸까? 수연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수연은 그런 도연을 처음 봤습니다.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결혼 준비할 때 너희 집에 인사 갔었잖아. 응, 기억나요. 그날 내 엄마가.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끊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연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고통이 전해져 왔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그 얘기 다음에 할게. 지금은 너무 힘들어. 도연은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도연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준비되면 말해줘요.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죠. 하지만 수연과 도연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했기에 도연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걸까? 그 말이 도대체 뭐였기에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정 음식을 거부하는 걸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슬픔과 미안함, 걱정과 불안이 뒤섞였어요. 남편이 그토록 큰 상처를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수연은 자신이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안해요, 여보. 내가 몰랐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로 위로하며 말이죠. 그날 밤 수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먼저 잠들었지만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도연이 용기를 내서 그 이야기를 해준다면 수연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엄마를 원망하게 될까? 아니면 도연을 더 이해하게 될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 말이죠. 다음 날 저녁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주황빛 노을이 거실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잠깐 나와 볼래?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수연은 손을 닫고 거실로 나왔죠. 도연은 소파에 앉은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앉아. 수연은 도연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수연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남편이 용기를 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제 말하지 못한 거 있잖아. 응, 오늘은 말할게. 네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 기억나? 우리 결혼 준비하던 시절. 기억나죠? 행복했어요, 그때. 응, 나도 행복했어. 그런데 그때 내 친정에 처음 인사 갔던 날이 있었잖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어요. 도연이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모습으로 친정에 왔던 날이었죠. 엄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고 사위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날 내 엄마가 음식을 정말 많이 차려주셨어. 나는 긴장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맞아요. 당신 그날 너무 긴장해서 밥도 거의 안 먹었잖아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식사가 끝나고 네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내 엄마랑 단둘이 있게 됐어.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나한테 말했어. 결혼 준비가 힘들어서 예민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도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휴, 혼자 자라서 그런가 예의도 좀 부족한 것 같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뭐라고요? 혼자 자라서 예의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입을 막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근데 당신은 혼자 자란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계시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수연아,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어. 뭐라고요?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고아원이라고요? 응, 내가 말 안 했지.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어서.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나는 돌도 되기 전에 고아원 앞에 버려졌대. 누가 나를 낳았는지, 왜 버렸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고아원에서 자랐어. 18까지.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연애한 기간까지 합치면 5년이 넘었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도연은 한 번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죠. 수연도 깊이 묻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 내가 제일 숨기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 고아원 출신이라는 거, 부모 없이 자랐다는 거, 그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 여보, 내 엄마는 모르고 한 말이었을 거야. 내가 고아원 출신인 줄 몰랐으니까. 그냥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다고 생각하셨겠지. 근데 나한테는 그 말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수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친정 반찬 냄새만 맡으면 그날 생각이 나. 내 엄마 집에서 맡았던 된장찌개 냄새, 콩자반 냄새, 시래기국 냄새 그 모든 게 그날의 상처를 떠올리게 해. 도연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찬만 보면 숨이 막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조여와. 그날 받았던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3년 넘게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니 그 모든 시간 동안 친정 음식을 볼 때마다 상처받았을 남편을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했죠. 여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네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내 엄마를 나쁘게 생각하게 만들까봐, 또 나 자신이 너무 찌질해 보일까봐. 도연은 수연의 품에 안긴 채 울었습니다. 수연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수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엄마를 향한 원망도 생겼고 남편을 향한 미안함도 컸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후회도 밀려왔죠.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남편의 고통을 몰랐을까? 엄마는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고아원 출신인 줄 모르셨을 거예요. 알아. 그것도 알아. 근데 그게 상처가 됐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나한테는 비수처럼 꽂혔어.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내 엄마를 볼 때마다 불편했어. 반찬을 주실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어. 그래서 차라리 버리는 게 나았어. 먹으면서 고통받는 것보다 몰래 버리는 게 나았던 거야. 수연은 충격과 미안함, 분노와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엄마에게 화가 났지만 동시에 엄마도 모르고 한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의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여보, 내가 미안해요. 내가 몰라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숨긴 거야. 용기가 없었던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시간대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렸어요. 아이들 뛰노는 소리, 자동차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죠. 하지만 수연과 도연의 시간은 그 소리들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보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둘만의 비밀로 해야 할까?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 그냥 네가 알아줬으면 했어. 내 아픔을 네가 알아줬으면 했어. 도연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당신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수연은 남편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이 아픔을 헤쳐나가겠다고. 혼자 고통받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고아원에서의 삶에 대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는지 이야기했어요. 수연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죠. 상처는 드러났지만 이제 치유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대화 끝에 수연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녹여주었죠. 여보, 왜 이제야 말했어요? 네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내가 너무 찌질해 보일까봐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얼굴을 마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난 당신 편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게 대단한 거예요. 도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보여줄 게 있어요. 같이 봐요. 뭔데?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했던 영상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친정 반찬을 버리는 장면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이거 우리 같이 봐요. 도망치지 말고 마주해봐요. 도연은 처음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 싫었던 거죠. 하지만 수연이 부드럽게 권하자 천천히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화면 속에서 도연은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봉투에 쏟아부었죠.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자세히 보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를 묶기 직전 도연이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냄새 맡고 싶지 않아. 영상을 보던 도연이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나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건데 나는 정말. 괜찮아요, 여보. 이제 알았잖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연은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연은 수연의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요. 이제부터 같이 바꿔가면 돼요. 천천히, 조금씩.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완전히 맞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고아원에서의 외로웠던 시절, 부모님이 그리웠던 순간들, 세상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난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있는데 나만 없으니까. 명절 때마다 혼자 남았고 부모님 참관 수업 때는 숨고 싶었어.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과거를 지우고 싶었어. 아무도 모르게 살고 싶었던 거야. 수연은 그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전하려 했죠. 여보, 당신은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대화는 깊어져 갔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고 수연은 그 상처를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만의 시간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중 수연이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장모님이는 대체 누구예요? 그것만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그건 사실.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연락처를 눌러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올랐죠. 이건 내 엄마가 아니야. 상담센터야. 상담센터요? 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어요. 응, 가족관계 상담센터. 나 몇 달 전부터 상담을 받고 있었어. 상담을요? 왜요? 내 엄마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친정 음식을 거부하는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수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다니 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상담센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 내 엄마 말씀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깊은 상처가 됐다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고통받을 거라고 했어. 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상담 기록들을 보여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 상담을 받았던 기록이 빼곡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라고 저장한 거예요? 응. 네가 보면 의심할까봐 그냥 이렇게 저장했어. 미안해. 수연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려 했다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상담까지 받으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려 했다니. 여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나도 도와줄 수 있었잖아요. 너한테 짐 지우기 싫었어.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바보같이 우리 부부잖아요. 당신 문제는 내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수연은 남편을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도연도 수연을 안으며 조용히 울었어요.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말이죠. 상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 하지만 치유할 수 있다고 했어. 내 엄마를 다시 만나고 그 냄새에 익숙해지고 천천히 상처를 덮어가면 된다고. 그럼 우리 같이 해요. 나도 도와줄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옆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말이죠.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별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이 보였지만 거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이 곁에서 남편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죠. 여보, 내일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이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겠어? 괜찮아요. 엄마도 알아야 해요. 모르고 한 말이지만 당신한테 상처가 됐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야 엄마도 미안해 하실 거고 우리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가 좋을 대로 해. 엄마도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세요. 모르고 한 말이에요. 분명 미안해 하실 거예요. 수연은 남편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혼자 고통받게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치유의 첫걸음을 뗀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아침 수연은 혼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집에 남았어요. 아직 엄마를 직접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수연은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된다고
급할 것 없다고 말해줬죠. 전철 안에서 수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도연의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엄마가 이해하실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엄마 왔어요. 어머, 우리 딸. 도연이는? 도연이는 오늘 못 왔어요. 엄마의 얼굴에 잠깐 실망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사위를 무척 좋아하는 엄마였거든요. 그래, 요즘 바쁜가 보네. 들어와서 앉아라. 엄마가 반찬 준비해놨어. 수연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차를 내오며 딸 옆에 앉았어요. 수연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는 딸의 표정을 보고 금방 알아챘습니다. 수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도연이 친정 반찬을 버렸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도연의 과거가 어땠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차를 들었던 손이 멈췄어요. 그래서 도연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거니? 네, 엄마.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내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도연이가 그런 과거가 있는 줄 그냥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나 보다 생각했지. 고아원이라니. 엄마도 그때 지쳐 있었잖아요.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으셨고 그러려고 한 말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사람 마음에 칼을 꽂았구나.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수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도연이도 엄마가 모르고 한 말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혼자 자라서 예의가 부족하다니. 아이고, 내가 정말. 엄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연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어른들은 늘 그랬듯 말보다 손이 더 많은 걸 전했죠. 수연아, 내가 도연이한테 사과해야겠다.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어.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잘못했는데 도연이한테 전화해도 될까? 아니면 너희 집에 가도 되고. 제가 도연이한테 물어볼게요. 도연이도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좋은 사람을 내가 상처를 줬구나. 도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3년이나 혼자 그 고통을 견뎠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도연이도 알아요. 단지 그 말이 도연이한테는 상처였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도연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물었어요. 수연은 천천히 시간을 갖고 조금씩 다가가면 된다고 말했죠. 엄마, 도연이가 요즘 상담 받고 있어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그 혼자서? 네. 엄마랑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어서 상담까지 받았대요. 엄마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한 사위가 혼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다니 마음이 더 아팠죠. 점심을 먹고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수연을 보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우시면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도연은 책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엄마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그냥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가요. 우리 천천히. 그날 저녁 수연과 도연은 함께 주방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요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수연이 제안했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동의했죠. 오늘은 시래기국 끓여볼까요? 시래기국? 도연의 얼굴에 잠깐 긴장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보자. 수연은 냉장고에서 시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직접 삶아서 준비해준 시래기였어요. 도연은 그걸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내가 씻을게. 도연이 시래기를 받아 싱크대에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시래기를 헹구며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시래기 특유의 향이 났죠. 예전 같았으면 숨이 막혔을 그 냄새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괜찮아?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응,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네. 두 사람은 함께 시래기를 다듬고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주방에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도연은 가끔씩 국을 저으며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힘들었지만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어요.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 그럼 잘 됐네요. 천천히 가요, 여보. 국이 끓는 동안 수연은 밥을 짓고 간단한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친정에서 가져온 콩자반. 도연은 콩자반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작은 그릇에 덜어 식탁에 올렸어요. 이 냄새 이제는 괜찮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건 과거의 냄새가 아니에요. 우리 집 냄새니까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기억의 냄새예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래기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그런가 정말 맛있어. 도연은 콩자반도 집어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어요. 여전히 조금은 힘들었지만 이제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아도 되었죠. 여보, 다음 주에 엄마 댁에 같이 갈래요? 도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자.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무리하지 마요. 준비됐을 때 가도 돼요. 아니야. 가고 싶어. 장모님한테 사과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어.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도 수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옆집에서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남진애님과 함께가 흘러나왔죠. 구성진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예전엔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 물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좋아. 아니,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가사가 이제야 이해가 돼.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노래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됐고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가기로 했으니까요.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긴 상처는 흔적을 남기죠.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기억을 덧칠할 수는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함께라면 가능했어요.
수연과 도연의 식탁에는 따뜻한 국물과 함께 조용한 치유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정성이 담긴 콩자반, 함께 끓인 시래기국,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창밖으로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수연과 도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가는 삶 말이에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올 거라고, 도연이 다시 힘들어할 때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함께니까요. 여보, 내일 시장 가서 장 볼까요? 우리 집 반찬 만들어요. 좋아. 같이 가자.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었어요. 수연과 도연의 이야기, 치유와 사랑의 이야기가 말이죠.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